어제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간에는 살짝 어색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 제안에 당정대 고위급 5명이 한자리에 모였고 밖으로 새어나온 파열음을 잠재운 겁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바빴습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를 찾아서 종교 탄압을 주장했는데요.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부산에서 열게 됐습니다. 어제 세계로 교회를 방문했고 지금 대한민국은 반민생, 반문명, 반인권, 반민주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민주당은 갈등을 봉합했고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전열을 정비하고 나섰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 장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총리 공관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만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악수했습니다.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도 어제 만남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가 만났습니다. 더 찰떡같이 뭉치고 차돌같이 더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당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심하고 힘든 며칠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님께 위로드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박수까지 나왔군요. 박수까지 나온 건 저도 몰랐는데요. 박진영 의원님, 그럼 일단 갈등이 있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로 굳어지는 거네요. 네. 예. 제가 취재한 바로는 뭐 노선 갈등이 아니라 소통의 그 불협화음이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예. 김병기 원내대표는 충분히 보고를 했는데 지도부에서는 정확하게 못 들었다. 뭐 이 정도로 저는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민주주의적인 당정 운영의 본질입니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대통령실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가 꽃게밥이 될 뻔했습니다. 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모두를 다 없애버리겠다. 여야 막론하고. 이거는 독재 국가에서 있는 일이고요. 민주적 국가에서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통합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앞으로도 저는 갈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갈등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은 전부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결국에는 통합하고 화합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동훈 의원님, 네. 총리가 직접 나서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갈등의 어떤 조정자가 된 거네요. 네, 그만큼 갈등의 골이 심각할 뻔했다는 것이죠. 예. 이걸 서로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저렇게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파열음 누가 중재를 할까요? 같이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고 지금은 그야말로 1인 지하 만인 지상으로 있는 총리가 이 거중 조정을 해야 적합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물론 저렇게 파안대소를 하고 이렇게 봉합하는 걸로 돼 있지만 그야말로 저는 봉합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른바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 이른바 대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자기 정치를 안 할 사람도 아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또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바로 드러났습니다마는 바로 이 원내대표, 국회의원 현역들이 뽑은 원내대표도 바로 그냥 14시간 만에 거짓말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틈이 없겠습니까? 골이 없겠습니까? 누가 얘기했습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틈은 없었다라는 얘기하지만 정치적인 수사라는 것을 국민들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봉합이 저런 파안대소가 앞으로 계속 들려 나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꼭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당, 정, 대의 어떤 이해관계가 걸린
그런 그 이슈에 따라서는 예. 얼마든지 또 파열음이 들릴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일단 어제는 파한돼서 뭐 많이 웃었지만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김동원 위원의 예측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걸 봉합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일단락 됐다 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이나 시점 자체가 두 분이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거나 권력 관련해서 뭐 당권을 갖고 주도권 다툼을 할 상황도 시점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된 것이고 그게 이 여러 군데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당혹스러웠던 김병기 대표께서 여과 없이 의견 표출하는 바람에 이게 증폭이 된 것이지 실제 실 내용에 있어서 특검법 개정안이라든가 나머지 사법개혁 등등과 관련돼서 근본적으로 갈등이 내재돼 있거나 이견이 컸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절차 과정의 문제였지 내용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어제 이 당정청 이 자리를 통해서 서로의 분위기를 전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로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도 당정대가 일체가 돼서 개혁안이라든가 대정부 질문에 대한 대응 또한 뭐 일체감을 갖고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 이상 지난 뭐 특검법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좀 뭐 이에 추가적으로 이 여진이 계속되거나 앙금이 계속돼서 다른 어떤 문제로 다시 표출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이 문제로는 더 이상 뭐 갈등이 표출될 일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어제 저 자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웃고 뭐 보기 좋을 수도 있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당의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의사 판단을 결정을 할 때 누구한테 영향을 받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봤을 때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많은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한테 굉장히 공격당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당과의 어떤 합의를 한 내용은 덧센 특검안과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서로 조율을 한 겁니다. 합의를 했는데 그게 어그러졌죠. 왜 그렇습니까? 밤 사이에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개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공격을 하고요. 정청래 대표도 공격을 하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가 그거 시킨 거 아니다. 나와 관련 없다. 그러면서 더 센 특검법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가 고수해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해서 뭔가 조율을 하고 협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강성 지지자들의 개딸 입장에서 볼 때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대통령도 그리고 정청래 당 대표마저 내 책임이 아니고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이른바 퉁을 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락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게 이른바 개딸로 상징되는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입장이 협치를 하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야 간의 어떤 합의 내용까지 한순간에 뒤바꿀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구조적인 문제는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뭐 온라인상에선 여전히 통용된 용어긴 하지만 강성 지지층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좀 짚어볼게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약간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원내대표와 대표의 갈등뿐만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입김에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도 그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예, 제가 봤을 때 여론조사를 하면은 특검법 연장하자는 게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부 강성 지지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뭐 열렬 지지층이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헌법 체제 밖에서 내란 세력을 떠받들고 거기를 뭐 추종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자유주의적 민주 질서를 존중하는 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강할 뿐이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우리 이 당이 그분들의 의견은 계속해서 존중돼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예. 다만 협상 과정에서 협상을 엎은 거는 뭐 야당에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민주당의 협상 주체들이 제일 먼저 협상을 할 때는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되느냐? 여론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 여론의 50% 이상이 특검법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을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는 누굽니까? 특검하는 분들이 제일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과정에서 특검법 연장을 상대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어제 만찬 자리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고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갈게요. 어제 당정대 5인 만찬 중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난주였죠. 중앙일보 보도로 알려진 사항.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정무수석도 검찰개혁안 관련해서 당이 왜 개입하느냐, 당은 여기서 빠져라. 이 문제 가지고 뭐 갈등이 좀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당사자는 물론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어쨌든 같이 웃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어떻게 봐야 하는가? 또 정청래 대표가 계속 무언가 갈등 그 설에 등장하는 것도 글쎄요,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아닌가? 누구예요 지금? 조기현 위원부터 해서 차례대로 여쭙겠습니다. 네네. 좀 우상호 수석의 표현이 뭐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이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입장차 있을 수 있고요. 뭐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었다고 보는데 다른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검찰 개혁 중에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시각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권이 국회의원이 170명이 넘고 지금 대통령실 전체 구성원들을 따졌을 때 또 법무부 장관 여러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저렇게 표출되는 갈등의 양상이 심각하게 드러날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얘기한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권 3개월밖에 안 됐고요. 갈등을 노정하고 어떤 입장차를 가지고 각기 정치 행위를 할 동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발생했던 이 문제가 아마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라는 거고 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당에 관철하거나 아니면 유심을 읽어서 이걸 당에 운영하려는 그런 분들이 당 대표가 돼서 계속 3년을 해왔기 때문에 당정이 이견을 갖고 조율하는 과정 이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겠지만 민주당은 원래 이렇게 하면서 잘 해왔습니다. 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갈등이 더 커져서 야당에 반사적 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테니까 야당은 스스로 힘을 키워서 잘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 나가시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닥투닥 하면서 원래 다 의견도 조율하고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근데 그 단편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앞뒤 맥락을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되기를 좀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중에 있던 김영 부원장 같은 경우는 옥중 메시지까지 내서 나는 박찬대를 지지한다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이 이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볼 때 후하게 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 의하면 그때 여야 지도부를 만나기 전에 정청래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치고 나가는 것이 당과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역할 분담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본인 정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꾸만 역할 분담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어떤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짧게 여쭙고 또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상호 수석이 지금 이 사태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서둘러 진화를 했죠. 그리고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왜 저런 얘기가 나올 건가 싶었더니 이제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진로 이게 이른바 강성 세력 두 글자로 표현되는 것은 자제를 하라고 하시니 강성 세력들에게 일단 눈도장을 찍는 그런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지금 보이는 것이죠. 앞으로의 총선뿐만 아니라 내년의 지방선거가 강성 세력에 일단 좌표가 찍히면은 앞으로의 정치적인 진로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바로 우상호 수석,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서둘러 무관하다,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한 듯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모두가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개인의 정치적 성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그 인정됩니다. 다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집권 초기의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국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민생 경제 잘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내의 지방선거 주자들도 조금 그런 부분을 배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상호 수석과 정청래 대표와의 그 발언 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가 그 이야기를 흘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지켜보겠습니다. 백다 앵커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소년보 목사 교회 방문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대정무 질문에서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전환길 극우 유튜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고요. 어제는 소년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내란 잔적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단 말이죠.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러한 행동에 맞다고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조금 다른 모습과 발언을 하실 때도 있어서 그런 모습에 주목하고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쭉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란 세력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예, 어제 소년보 목사 부산 세계로 교회죠. 거기에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는 어제 내가 방문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는 그 박성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란 잔적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 탄핵 반대, 탄핵을 찬성할 수도 있고요,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다 내란 세력입니까? 내란 잔존 세력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꼭 탄핵만이 유일한 답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분이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부분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굳이 영장까지 발부돼가지고 구속까지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장 발부의 사유가 도망의 우려거든요. 예.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이 세계로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과도한 면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 이분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면 이런 수사를 받았을까 하는 정치적인 어떤 목적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어떤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김장환 목사님 그리고 또 이영훈 목사님도 특검에서 조사를 받아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때 신분이 참고인이었습니다. 참고인인데 특히 이영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집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배우자분께서 이 부분을 외부에 알리려고 하니까 전화 통화도 못 쓰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변호인한테도 전화 통화 못 하고 그리고 남편인 목사한테도 목사님에게도 전화를 못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폭압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종교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이게 내란 세력에 대해서 뭔가 손을 내밀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종교 탄압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왜 종교 탄압입니까? 이 사건은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지난 4월에 이 교육감 선거, 부산 교육감 선거하고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고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을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이나 이 관련된 논의가 범죄 혐의 사실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종교인이 직무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이 당시 교육감의 보수 후보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기소 안 하거나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다고요? 있습니다. 2020년에 전광훈 목사 똑같이 구속됐습니다. 다른 것은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야당이었습니다.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때는 길거리 보수와의 거리 두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요. 전광훈 목사의 편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을 통해서 정치적 기반으로 지금 이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또다시 소년보 목사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걸 내란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는 것뿐입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요.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도 야유 없이 처벌을 받았고 구속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과거 사건과 달리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예, 김동원 의원님. 네. 내일 이제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 금품수 의혹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좀 확장해서 이야기를 짚어보면 네. 어쨌든 통일교에 대한 한학자 총재도 이제 곧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통일교에 대한 수사 압박에 대해서 종교 탄압이다 이것까지 이렇게 말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분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별개로 보아야 적절할 것입니다. 예. 이미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이른바 출두 이게 예고가 돼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종교 탄압이다라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고요. 지금 분명히 손현보 목사가 지난번 초청을 해서 한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종교인을 대하는 그런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친민주당을 그 궤적을 보였던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신부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민주당이 야당일 적에 검찰이 그렇게 그 친민주당의 종교인들을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전례를 찾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도망의 우려로 지금 올가미를 씌운다 하는 것은 이전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교까지 포함해서 종교 탄압을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온다. 그것은 과하게 해석을 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손현보 씨는 제가 알기로 대통령 선거 전부터 이미 수사를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왜 장동혁 그 대표는 여기에 갔을까? 예. 민생을 버렸다고 봅니다. 말씀은 반민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셨는데요. 반민생의 주가가 역대 최고치로 올라갑니까? 그리고 민생 이야기 하실 거면요. 부산 같은 데 가면은 가덕도 신공항도 가고 산업은행 문제도 끄집어내고 해수부 문제도 끄집어내서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부 비판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거 안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에 부산 가고 지방 가서 어디 이상한 교회 목사님 만나라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민생 정책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비판했습니다. 이게 야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발 야당이 해야 될 일 제대로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교 탄압을 기치로 해서 조금 더 뭐 장애 투쟁까지도 만지작거릴 수 있다라는 국민의힘의 그런 움직임에 대한 예측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상황도 좀 계속해서 지켜보고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인터뷰를 하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